자, 92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네. 전치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수식어의 역할을 해준다는 건 문장에 의미를 보충해준다. 문장의 의미를 더해준 뭐? 아니 얘가 했다고 해가지고 어딜요? 이거 했대요. 네. 문장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쓰이는 전치사들에는 뭐 in이나 뭐 on이나 뭐 about이나 뭐 without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많죠. 등등등 흔히 알고 있는 전치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로 쓸 수 있는 녀석들을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안 된다는 점. 투부정사는 안 되고 동명사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밑에서처럼 I'm afraid, we should not be afraid of making errors입니다. 여기서처럼 동명사가 목적어로 되는 건 되지만 여기 부분을 to make로 쓰는 것은 of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about의 목적어로서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요. 명사절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콘서트 티켓이 여전히 이용 가능한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이 전치사라고 하는 녀석의 목적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절의 경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인댓이라고 하는 거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요거 인댓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시 관계대명사도 있잖아.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 대세 관계대명사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안 되는 거. 첫 번째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대신 사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whose라고 하는 거 대신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적 용법이 왜 안 써지지? 계속적 용법이 안 됐고 세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쓸 때 이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렉이 걸리니? 전치사 관계대명사 쓸 때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입니다. 구분하시려면 선행사가 없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 that she has a friend who assisted her. 그녀를 도왔다는 친구라는 점에서 그녀는 운이 좋았습니다. 자,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안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during 뒤에 오는 것과 for의 뒤에 오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during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된 말고 어떤 사건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you'd better take public transportation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이 러시아워 출근 시간이라고 하는 출근 시간이라고 하는 요 특정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for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시간을 써줘야 돼요. 무조건 숫자와 관련된 시간을 꼭 써줍니다. 숫자. 그래서 3, 뭐 이렇게 4, 뭐 5와 같이 이 숫자가 딱 나오게 되면 for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 기간을 얘기해주게 될 텐데 이 지속 기간을 숫자와 관련된 표현을 꼭 써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ntil은 그 시간까지 9시에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Shop will be open until 9 p.m. tonight. 그러니까 오늘 밤 9시에 가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지. 네.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9시에 가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next Friday라고 하면 next Friday가 데드라인이에요. 네. until을 쓰면 거기가 데드라인이 아니고 by를 써야 데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써야 되니까 금요일날 끝이 내야 되는 거. 근데 9시라고 하는 건 이 9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9시에 가도 이용이 가능한 상황. 네, 그 시점 9시까지는 계속 가서 된다라는 뜻인 거고 by를 쓰게 되면 그 뒤에 나온 시점이 데드라인이 되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어차피 뭐 구체적으로 구분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온 김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from 뒤에도 시작점, 그때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시작점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범위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때 시작했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since는 시작점 그 뒤 상황까지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 have studied English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에 since를 쓰시면 네, since 12year 2001 이렇게 쓰시면 2001년도라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요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from을 쓴다고 하면 I studied English from 2001이라고 하면 2001년도라고 하는 시점에 시작은 했어. 근데 언제까지 했는지 종료 시점은 모르는 거지. 그냥 그 순간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since를 쓰고 2001이라고 쓰면 2001년도라고 하는 시점이 시작점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자고 있다라고 하면 since 7pm이면 7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고 있는 거고 그러면 from 7pm이면 7시가 시작점인데 그 이유는 잘 모르고 그 이유 상황까지 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since와 from을 쓸 수 있습니다. A, B 풀어보시죠.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except what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의 몇 안 되는 except 뒤에 that을 붙여서 마이너 작은 실수를 제외하면 우리 팀 프로젝트는 성공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서는 현재 완료가 있으니까 since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for 2 weeks starting next Monday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해서 2주간의 방학이 있습니다. 그럼 2주 동안이라고 하는 숫자 나와 있으면 for 쓰시면 되고요. The sale will last
네, 내일까지 지속이 될 거니까 내일도 가면 세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y를 쓰게 되면 내일 전에 끝나니까 오늘만 가야 돼. 근데 내일까지 지속되니까 할인 놓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of the essence 써가지고 필수적인이라고 하는 of the 여기 써가지고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페란스 부모로서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 필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항상 참고 있다는 점을 전혀 못 믿으시겠지만 항상 다 알고 계신다는 점을 다 이해 못 하시겠지만 다 고등학교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점을 소름 끼치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모르는 것 같기도 하더라. 그 내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아니고 5살 때 보통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하잖아. 엄마 아빠가 일을 하면 그럼 이제 종일반을 하면 거기서 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싫었대. 자기는 종일반을 해서 거기서 자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야. 안 졸리는데 자꾸 자라고 해서. 난 집에 가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5살 애가 집에 혼자 있는 것처럼 너무 불안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얘가 빡빡 우긴 거지. 집에 보냈대. 그래가지고 아빠가 집 근처에 회사여가지고 얘 차에서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잠깐 나와가지고 얘 집에 가는 거 보고 며칠 동안은 봤대. 근데 내 동생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본인은 정작 집에 혼자서 TV 맘대로 보고, 우리 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내 동생이 5살 때면 2000년 전이거든. 20세기니까 TV랑 게임 할 때, 그 팩게임 하는 거, 콘솔 게임 할 때거든. 그거 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너무 좋았대. 방해한 사람 없이 자기 맘대로 해서 너무 좋았대. 그래서 엄마가 다 모르더라 뭐 이런 얘기. 내 동생 좀 특이한 새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by를 쓰셔서 올해가 끝나기 직전, 올해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거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격증을 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형용사가 어떤 역할이 있는 건지인데 당연히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입니다. 존맛탱 피자, 그렇죠? 딜리셔스가 피자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이렇게 형용사가 친구들 데려왔습니다. similar 혼자 왔으면 similar storyline이라고 했을 텐데 similar가 to a popular novel이라고 하는 친구 데려왔죠. 이렇게 되면 뒤에서 꾸며줄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원래는 주격관계 대명사인 which와 비동사 is가 생략되어서 원래는 스토리라인이 선행사인 주격관계 대명사가 있었고 비동사가 있었을 텐데 저 두 개가 생략이 가능해서 생략하고 나니까 형용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추론입니다. 그 다음에 thing과 one과 body로 끝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something, somebody, all, everything, anything,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은 형용사가 앞에서, 얘가 단독으로 쓰여있지만 이 strange가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고 뒤에서 꾸며요. delicious 피자는 delicious가 피자의 앞에 위치하지만 anything이라고 하는 건 strange anything이라고 안 쓰고 anything strange라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 점 너무 강조하고 있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너무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보호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 보호 역할도 하게 될 건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들이요. 밑에 나와 있는 거. 밑에 나와 있는 unlike, alive, alone, asleep, awake, afraid, ashamed, aware. 공통점은 A로 시작하는 형용사네요. 저런 형용사들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이라고 하는 건 alive boy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쟤네들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 없습니다. 두려운 아이 이런 것처럼, 부끄러운 청년 해가지고 ashamed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저 친구들은 무조건 보호로만 쓰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뒤에만 쓰이거나 아니면 이 형식 동사인 여기 감각 동사의 뒤에다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용사들의 뒤에 명사를 쓰는 행위는 틀린 행위다
문법적으로 틀렸다. 무조건 동사의 뒤에 써서 주어의 의미를 보충해줘야 되지 그 주어의 의미를 보충하겠다고 저 트윈스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얘기 왔습니다. 월스만 어가 없네요. 네, 월스만 어가 없고 나머지 있고요. 만약에 뭐 잠든 아이, 졸린 아이 하려면 뭐 sleepy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겠죠. sleepy girl, 뭐 sleepy boy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지. asleep 이 단어를 네,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시면 틀린 문법이 되겠다. A, B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론리 나이시네. 자, 그래서 론리 라이프 is a small cabin입니다. 작은 집에서 네,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리 같네요. 그래서 living은 마린을 꾸며주면 될 것 같습니다. alive는 명사 수식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the baby는 awake 명사를 꾸며주지 않습니다. the baby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주격 보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기가 밤새 깨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음날 피곤했겠죠. 자, 그 다음에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wro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원경은 네, 옵티컬 이거 광학기기라는 뜻이 옵티컬 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멀리 있는 물체를 관찰하는 데 유용한 이라는 뜻이니까 useful for observing 네, distant object입니다. 자, 그 다음에 somebody가 먼저 쓰이게 되고 somebody kind 주었다니까 helped 그쵸? 그래서 이 kind라는 형용사가 somebody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 대시 떨어져 있으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음 she fell asleep fell asleep 하시면 fall asleep 하시면 잠들다 뭐 이런 뜻이죠. 잠들지 말아요. 아직은 안 돼요.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Someone close to you 너와 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울지도 네. 가까운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라고요. 왜요? 예.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입니다. 수량 형용사 수와 양을 표현하는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네.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겠죠? 네. 수와 양이니까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의 기준으로 명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네. 수량 형용사가 있고 네. 셀 수 없는 명사를 쓰는 수량 형용사가 있고 공통이 있습니다. 네. 공통이 있다는 얘기는 네. 얘는 시험에 많이 안 낼 거다라는 얘기일 거고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녀석과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형용사를 잘 구분 many와 much 다 많은이라는 뜻이고 great number, great amou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 수 number가 수라는 뜻이고 네, amount가 양이라는 뜻이니까 많은 양의 뭐 명사 이렇게 써가지고 셀 수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 few랑 a little 마찬가지로 약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있다라는 뜻이고 few랑 little 어가 없는 형태는 거의 없는이라는 뜻인데 이건 거의 부정어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실 때도 여기 밑에 보시면 little rain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라고 하는 거죠. The farmer 농부들이 비가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little rain이니까 비가 안 온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와봐야 뭐 2mm 온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데 2mm 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문장 보시면 I can introduce a few people 사람은 셀 수 있으니까 a few를 썼고요. 그 다음에 applications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명사에 s가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를 따라서 application이 뭔지 모르잖아. 해석을 잘 이렇게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다고.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s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s를 가지고 셀 수 있는 명사도 없는 명사는 구분할 수 있잖아. s가 붙는다는 건 셀 수 있는 명사고 s가 붙지 않은 건 단수이거나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뜻이야. 근데 셀 수 있는 명사인데 s가 없는 건 어가 붙을 거야.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a smartphone 하시면 셀 수 있는 명사인데 한 개라는 뜻이야. 근데 셀 수 없는 명사 슈가 얘는 슈가라고 쓰지 않아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슈가 앞에는 얘 혼자 쓰여도 s를 쓸 수가 뒤에도 s를 쓰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에 한 개라는 뜻의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s가 없을 때 어가 붙어 있으면 한 개라는 뜻이고 어가 없으면 셀 수 없는 명사다라는 뜻이고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복수 명사.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형용사를 골라주시면 되니까 C번, D번, Let's go. 자, 그 다음에요. few와 little입니다. 어쨌든 거의 없는이지만 뒤에는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와야 하고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xperience의 앞에 그러니까 few와 little 사이 어가 없고 experience에도 s가 없으니까 셀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little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money도 또한 s가 없습니다. a little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의 의미 차이 위에 있는 1번의 little은 거의 없는 경험이 거의 없지만 이런 뜻이고요. 밑에는 돈이 약간 있다. 비상을 위해서 저금해 놓은 약간의 돈이 있다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위에는 거의 없는 밑에는 어가 있으면 거의 약간 있는 little이면 어도 없으니까 거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responsibility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네들이 구분하지 말고 뒤에 s로 끝나서 복수형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esponsibility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렇죠? 책임감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책임감을 어떻게 셀 거야? 라고 물어보겠지만 책임감을 셀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그 다음 왜? s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responsibilities라고 썼다는 얘기는 셀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many로 가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experience에도 만약에 s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판단은 experience를 셀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s를 쓴 거고요. 근데 위에는 experience에 s를 안 썼으니까 셀 수 없는 걸로 본 거고 반대로 responsibility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세지? 라고 하겠지만 제가 s를 썼다는 얘기는 셀 수 있는 걸로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any, much 뒤에도 마찬가지죠. many 뒤에 셀 수 있는 거, much 뒤에 셀 수 없는 건데 gratitude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하지만 s를 썼다는 의미, s를 안 썼다라는 의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gratitude는 감사함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gratitude 뒤에 s가 없다는 얘기는 셀 수 없는 걸로 보시고 much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questions니까 s를 썼네요. 그런 걸로 판단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감추하지 마시고, 네, 어머스도 아니고 감추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uestion에 s가 붙어 있으므로 s가 필요한 a few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사의 역할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쉬시죠. 그다음에 fortunately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뜨거워지는 중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eadily,가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와 있다고 해서 형용사랑 헷갈리시지 마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enough의 경우에는 형용사의 뒤쪽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art enough, 충분히 똑똑한 이라는 뜻이었죠. to solve difficult math problem, 어려운 문제를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한 이라는 뜻이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충분한 경험, 네, 충분한 경험처럼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enough라고 하면 여기서는 충분히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enough라고 하는 형용사 자체가 형용사로 쓰이면 명사의 앞에 쓰이는 건 당연. 하지만 부사로 쓰이게 되면 앞에서 꾸며주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위에서처럼 앞에서 꾸며주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enough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하더라.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할 때도 뒤에서 수식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사의 역할이고요. 오른쪽에 주의해야 할 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사가 뭐냐면 원래 보통의 부사를 만들 때는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흔한 부사를 만드는 방법인데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는 ly를 붙이게 되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late도요. 늦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late고 늦게라고 하는 부사도 late예요. lately가 되면 최근에라고 하는 다른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nearly도 가까운, 가까이라고 하는 형용사 부사, 가까이,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near라고 하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형태가 똑같은데 nearly, ly를 붙이게 되면 거의 뭐 이런 뜻이 됩니다. high도 마찬가지죠. 높은, 높이, 높게 뭐 이런 뜻의 형용사부터 똑같이지만 highly는 매우, very와 가까운 뜻으로 쓰긴 하는데 이 높이가 아주 매우 높은 이런 뜻으로 쓸 때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것보다 ly 붙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 사실 다른 것들은 다른 부사들은 솔직히 뜻 몰라도 상관없어요. 거의 못생겼다라든지 그냥 못생기든지 매우 못생겼던지 그냥 못생겼던지 어차피 못생겼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들이나 다른 것들이요. late, near, high, lately, nearly, highly 저 ly 붙은 것들이 의미가 달라지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의미가 달라졌는데 무슨 뜻이었지? 라고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해석을 안 하면 돼요. 어차피 구체적으로 부사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사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 hardly입니다. 이 hardly는 왜냐면 거의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구가 돼버려요.
왜 안 지워지지? 동기화 때문이고. 네. 부정어구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ly가 붙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 closely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뜻이에요. close랑 같은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hard와 hardly는 보시면 단단한, 어려운 이라는 형용사고 부사는 열심히, 뭐 세게, 단단하게 뭐 이런 뜻인데 hardly는 거의 뭐만 않느냐. 의미가 완전히 부정어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사 중에서도 사실 빈도부사 의미 아셔야 되지만 빈도부사가 뭐 다양한 걸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알고 있는 것도 always랑 never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 그 다음에 often이랑 usually는 뭐 보통 자주 뭐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잖아. sometime 가끔씩 이렇게 다 해석을 하시는데 부사 중에서도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hardly 그 다음에 rarely 뭐 scarcely 그 다음에 barely 이런 녀석들 ly가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들의 의미가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형용사, 이 부사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 긍정문이었던 문장이 부정문으로 바뀌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사들은 뭐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다른 ly에 붙어 있는 거는 굳이 열심히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나 해석을 하실 때도 해석을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특히 여기 hardly, rarely, scarcely, barely 정도는 해석을 해야 의미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ast, early도 마찬가지로 의미 자체가 저 녀석들이 들어갔을 때 빠른과 빨리 똑같은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early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early, 부사도 early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hard 보시면 hardly 다 안 쓰고 그쵸? hard time 형용사라서 hard 쓰는 건데 여기도 study hard 동사를 수식해주는데 부사를 쓰잖아. 근데 study hardly라고 쓰면 공부를 거의 안 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안 되겠죠? 그런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hardly 꼭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형용사랑 부사의 형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의미에 맞게 어떤 의미에 맞춰서 close를 써야 될지 closely를 써야 될지 그런 거를 구분하라고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나눠서 썼는데 사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거 나머지도 다 알면 해석을 할 때 편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무조건 알았으면 하는 거는 요 녀석 hardly, rarely, scarcely 요 녀석 걔네만큼은 문장의 의미가 부정으로 바뀌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그래서 그걸 알고 문제를 푸셨으면 A, B 타입들을 수식해 주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려면 clearly enough라고 하는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꾸며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horoughly라고 하는 부사를 철저하게라고 하는 부사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용사 enough로서의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로서의 enough는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이 맞았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ooked incredibly beautiful. 네, incredibly가 beautiful을 꾸며줄 수 있도록 앞에서 수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water in the pool was 모음을 왜 못 쓰는 거야?
warm enough입니다. 저의 그 첫 뭐지? 내 인생 최초의 그 아쿠아리움 아닌데? 워터파크. 초등학교 5학년 때 워터파크 갔는데 겨울에 갔거든? 스키 캠프 갔다가 그때도 워터파크가 있었어. 너무 신기했지. 그래서 워터파크라고 하는 개념, 그 실내 파도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음 봤거든. 그래서 거기서 처음 봤어. 인공 파도풀 처음 느껴봤고, 근데 그때 물이 따뜻했어. 겨울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가면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데 있잖아. 근데 그 빙글빙글 도는 데에 그 빙글빙글 돌다가 중간에 밖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공기는 개추운 영하였는데 몸은 따뜻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획기적인 워터파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워터파크이지 않나 제 인생에. 스키 캠프 갔다가 워터파크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키장은 망했어요. 너무 멀리 있거든. 그 다음 My family nicely, 이 웰컴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렇죠? 친절하게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서 수식해주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93쪽에 주의해야 할 주요 부사에 대한 것입니다. late와 lately는 늦게라는 뜻과 최근에라는 뜻인데 예측 불가한이라는 뜻입니다. unpredictable 하시면 예측 불가한이라는 뜻이고, 날씨가 최근에 예측 불가해졌다라는 뜻이 되어야 되니까 lately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야죠.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안 되고요. hardly는 사실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처럼 비동사의 뒤에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개 열심히 일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complete를 꾸며주려면 건설이 거의 완성되었다, 몇 가지 터치만 남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습관이 거의 achieve my financial goal입니다. 재정적인 목표에 거의 달성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검토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히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B번입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치시고, 자, 여기서 늦게 일어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late 쓰시면 됩니다. lately를 쓰시면 최근에라는 뜻인데, 늦게 일어났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버스를 타기 위해 열심히 달렸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so as not to 하시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in order not to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so as를 생략하고 not to be school 이렇게 쓰셔도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udying for challenging exam,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위한 공부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뜻이니까 hard라고 쓰시면 됩니다. 애초에 was 뒤에는 부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부정어인지 긍정인지는 별 상관이 없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높은 경험치가 있는, 높게 경험했다라는 것보다는 매우 라는 뜻이겠죠. 듬은 의료적 조건, 의학적 조건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경험치가 많다라는 뜻으로 highly experienced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arly는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증상, 흔한 감기의 초기 증상은 runny nose를 포함한다, sneeze를 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 챕터 exercise는 역시나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쪽까지를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니다. 텍스처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that을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이니까 this라고 받아주시게 된다면 5번의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셔츠에 쏟았습니다. 너희 옷장에서 셔츠 하나니까 원입니다. it을 쓰려면 정확하게 그거 빌려줄래요? 라고 하는 건데 옷장에 있는 하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 원을 골랐으면 the other 골라주시면 되고요. some이면 others 골라주시면 됩니다. other를 쓰려면 뒤에 복수 명사를 쓰든 아니면 단수 명사를 쓰든 other를 쓰게 되면 그렇게 쓸게 될 거고, 만약에 얘가 단독으로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others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some과 비교해서 some problems면 뒤에도 other problems 이렇게 썼어야 말이 될 텐데 그걸 줄이고자 others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을 5번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7번의 it은 대명사 it입니다. 대명사 it이기 때문에 대명사 it을 가리키는 건 3번 셔츠를 대신하는 it, 5번에 있는 5번이 아니잖아. 4번이잖아. 초콜릿이죠? 1번 가주어, 2번 비인칭, 그 다음에 5번은 감옥적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답지를 보면서 헷갈렸네요. 그 다음에 8번 어법상 틀린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을 5번입니다. 가까운 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직업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ear future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의 경우 틀린 개수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it를 쓰시게 되면 뒤에 오는 명사 상관없이 has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every movie, every도 단수 취급하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either도 마찬가지로 뒤에 복수명어지 단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will be a good choice. 둘 중 하나의 지원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a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all has right to live without discrimin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이라고 하는 여기서 보시면 all이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나왔을 때 단수 취급해 줄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모두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all이요, 모든 사람의 의미죠. 모든 것이 권리를 가진다라기보단 모든 사람이, 공정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 없이 살 권리니까 모든 사람이면 복수 취급해 줄 겁니다. 복수 명사입니다. 만약에 all 하나가 가는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단수 취급해 주게 될 텐데 여기는 공정한 사회에서 라고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복수 취급이니까 have여서 D는 틀렸습니다. 참 공정해야 할 텐데 내가. 파이프의 누수 때문에 water, 넌 어떤 것도 is입니다. 그래서 단수형, 넌 아무것도 못 쓴다라는 단수형 명사였습니다. 물파이프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을 3개니까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제기대명사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습니다. 생략을 했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없이 써보게, 얘를 다 없애게 되면 없앴을 때 생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략을 다 해봤을 때 여기만, 나머지만으로 해석이 되는지 보면 되는데 1번은 가수를 보게 되어 기쁘다라고 했을 때 저것만으로 해석이 다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
2번 같은 경우에는 on이라고 한 전치사의 목적어 없으니까 네, 목적어 자리이므로 생략할 수 없고 여기도 전치사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고 여기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비난받는 대상이 없죠. of의 목적어도 없고 on의 목적어 없습니다. 그래서 2, 3, 4 다 생략할 수 없는데 5번이요. I can't help you with this task. 이 업무에 대해서 너를 도울 수 없습니다. 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틀림 빠져도 문장이 다 됩니다. 휘민군이 잠에 빠져도 해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떡하니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 자,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번은 정답을 4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of에 명사를 쓰셔야 되겠죠? importance라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번 틀린 거를 다 쓰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by the bus 안 됩니다. 더를 빼셔야 됩니다. 탈 것 앞에는 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milk는 쓸 수 없으니까 has를 쓰시게 되면 3번과 5번을 틀렸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awake는 네, 여기 목적격 보어로서 쓰였기 때문에 맞았고요. 컴퍼니의 profit이라고 한 단수 명사인데 대시라고 써주셔서 틀렸습니다. tall enough 틀리지 않았고 대명사는 figure it out 이라고 가운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작성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서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어법상 틀린 것끼리 묶은 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네. half of 수량이 나오면 쿠키스에다 수일치기 때문에 복수형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w가 뒤로 가야겠죠. something new입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을 5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여기를 those라고 써서 네,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인데 those who 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이걸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대시라고 하는 게 만약에 선행사로 쓰인 겁니다. 네, 선행사로 쓰였고 관계 대명사가 쓰였고 동사로 쓰였는데 두 가지 동사 다 s가 없는 형태를 썼습니다. 그런 걸 보고 복수형이구나 라는 표현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those를 쓰셔야 되는데 생각하기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breathing in oxygen is necessary to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neither students 네. complete the assignment on time 제 시간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the number of 복수형 썼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이기 때문에 네, the number가 문장의 주어라서 has라고 쓰실 겁니다. a number of는 네, 많은 이라는 뜻이어서 복수 취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이요. immediately가 decision을 꾸며주기 때문에 ly 빼가지고 immediate, 즉각적인 결정입니다. 계속 주무시니까 펜도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20번의 경우에는 exactly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네, 이 arrive라고 하는 표현을 수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번 충분히 길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are not long enough 라고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이요.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기호를 쓰시고 틀린 이유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Technology has transformed our lives in numerous ways, including tho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A번에서
those를 쓰시려면 테크놀로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수형 명사를 받는데 복수형 명사인 those를 쓰고 있기 때문에 that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네. 테크놀로지가 단수 명사이므로 단수형 대명사 that을 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언제나 그렇듯. 테크놀로지가 단수 명사이니까 도수 대신에 단수형 명사 that을 씁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두 개가 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A와 D가 틀려 있습니다. every 뒤에는 단수형 명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 every scientific discovery라고 하는 discovery를 단수형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each 뒤에는 단수명사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curiosity and 이렇게 C번도 틀리지 않았고 D번이요. In this interestingly가 journe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네. interestingly 말고 interesting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줘서 journey를 수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쪽까지 마무리